자, 주택에 대한 선행지수 세 번째 시간,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로 했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전반적인 주택 가격의 변동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화폐의 시간가치 값으로는 최상위 아파트와 거의 비등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평가를 하자면 압구정 현대 같은 존재이겠죠. 세계 각 로컬 화폐의 현재 시점 가치와 미래 시점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그 이자율에 대한 계산할 때 상승분에 대한 그 예측을 할 때의 천장 같은 역할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하락한다의 어구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소수의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환율이란 말의 기준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달러가 기준입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앞서 말한 것에 대한 해석과 반대가 되겠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주택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달러의 변동을 오게 하는 것, 즉 환율의 변동을 오게 하는 핵심 변수는 경상수지이고,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가 좌우합니다.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 대외 변수가 적은 해당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수출의 증가는 곧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잘 들어오고, 달러가 일반적으로 원화보다 가치가 비싸니까 수출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수익이 좋아지게 되겠죠. 여기서 심화해서 혹시라도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수익은 감소합니다.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팔수록 기업들은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수출을 줄이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국내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럼 국내 달러 유입이 이제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귀해진 이 달러는 비싸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화폐이기도 하지만 자산이기도 하고 기축통화니까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즉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이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데이터는 17년 동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기록들이 누적이 되어서 달러에 대한 선행을 예측할 때 보통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는, 원 달러의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상수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달러가 주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달러는 기축통화이자 신용화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을 해야 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즉 무역이라는 경제 활동을 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기축통화의 보유가 일정히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 연준의 달러 발행에 따라주면서 이에 맞게 국내 화폐량도 조절을 그 연준 발행하는 그 화폐량과 맞춰서 조절을 해야 한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다량의 달러를 찍어냈다면 국내 화폐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해당 비율만큼 우리도 찍어내야 수출할 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환율 방어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국내 화폐 일정 비율 이상 달러 보유도 충분해야 됩니다. 이전 시간과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의 보유량이 국내 화폐의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실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다른 국가, 타 국가와의 통화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 부분도 이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달러 현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아마 IMF 때가 다시 재현될 겁니다. 그때로 달러의 급속한 유출이 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달러가 없다는 것은 어음을 왕창 발행했던 기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음을 처리할 돈이 없어 부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형태인 거죠. 전 세계에 달러를 제외하고 특별한 두세 가지 화폐 정도가 국제 통용 화폐로 쓰이고 있습니다. 워낙 싸지머지고 가봐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뽕이 있으시거나 강력한 한국은행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의 원화의 가치의 현실입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 증시, 금융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화의 생산을 강제적으로 막으면서 달러 유입을 추가하게 되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오르고 환시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시중금리가 인상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되며 이것이 혹시나 레버리지로 부동산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큰 리스크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이후에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서부터 제가 하락론자 분들과는 상당히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락론자 분들은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무리한 대출로 자산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자신의 자산을 강제 청산, 즉 대출 회수와 뭐 파산 혹은 집을 싸게 팔아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자산의 평균치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기도 했었고 현재 결과로도 증명되었지만 이 늘어난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늘어난 종부세 등의 세금들은 현재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었죠. 오히려 다주택자 분들은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봅시다. 달러 유입이 확대되는 가장 큰 시장 경제 호황기입니다. 그 경제 호황기에는 어떨까요? 호황으로 인한 경기 과열 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정부는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런 경제 호황기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상을 해도 경제 호황의 효과로 인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즉 달러의 유입이냐 부족이냐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기는 하는데 이 금리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지금까지 진정시키지 못한 것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금리가 아니라 금리를 움직이게 만든 원천인
달러에 있다는 뜻인 겁니다. 시멘트, 철강, 기타 등등의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으로 들여오면서 달러 환율은 매우 중요한 기초 비용을 생성해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물가도 달러 영향으로 주택값에 반영되어 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선행지수로 봐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그 선행지수는 바로 달러 인덱스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만 했다는 점이에요. 달러는 이제 글로벌 경기에 반응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분명 차트상으로 리스트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생겼었던 리스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표 자체를 부동산 가격 상승분 완전히 1대1로 매칭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참고하는 기법인 겁니다. 제가 꾸준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여다보며 달러 인덱스를 그 주택가격 혹은 주택 투자에 대한 선행지수 중 일부로 삼게 된 것은 해당 인덱스 지수가 한국의 최상위급 아파트들과 이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이전 8년간 달러 인덱스의 상승 진동이 있을 때 주택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식 상승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달러가 급등폭이 있는 구간이 있으면 한국의 이 상위급 고가 아파트들도 함께 튀어오르는 현상을 보여주죠. 거의 일치합니다. 왜 달러 인덱스의 지표를 따라 한국 최상층 아파트가 같이 움직이게 됐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물가의 상승분과 그리고 수질 관계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는 화폐들의 천정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인플레나 물가 가치의 척도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기 변화는 자산 시장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대상에게 먼저 투영되고 반영됩니다. 한국 국민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시죠. 그런 자산의 최고 상위층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좋은 입지 있는 아파트가 이런 변동 사항에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경제이며 자산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혹시 앞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국내 주식과 증권 가치는 전반적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산 가치 전체가 전부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 가격은 내리지 않느냐? 국내 주식시장 이머징 마켓은 엉망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한국은 연준의 금융 구제책으로 나온 대량의 달러 발행에 맞추어서 원화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000조였다면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찍어냈습니다. 엄청난 발행 부수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화폐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을 했죠. 바로 그겁니다. 화폐를 찍어내도 너무 많이 단기간에 발행을 연속함으로써 강제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장했죠. 문제는 여기에 더불어서 주택의 제대로 된 공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파트도 건물이고 빌라도 건물이고 다세대도 건물이고 단독주택도 건물, 다 건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물은 노후됩니다. 새로 지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쓰러져가는 집에 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1년에 몇실 되고 새로 지어져야 할 집의 기본 수량이 있는데 그걸 분상제나 초익환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하게 되면 공급은 전무하게 되죠.
현재 달러의 상승폭은 높고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도보다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테이퍼링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을 때 주택 가격이 과연 지금 가격대에서 얼마나 오를 건지를 예측조차 못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말 국민을 위하신다면 3기 신도시 같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공급을 많이 해주시거나 통화 수합이라도 제발 좀 잘해 주셔서 달러를 제대로 유치해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고 어려웠음에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른 내용들 기억하기 좀 어렵다 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상위 아파트들은 달러와 연동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 보이면 그때가 주택에 투자해야 될 적기다. 아마 눈치 빠른 분은 여기 한 가지 팁이 더 있다는 건 아셨을 텐데요. 이보다 더 깊은 정보들과 실전 투자 방식들에 대한 내용들은 향후 저와의 수업을 통해 들어주시는 분들이나 또 멤버십 가입을 하시게 될 분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 여기에서 오늘 내용은 마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